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차단 지수가 높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자외선 차단 지수 50과 100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란 원래 바르지 않았을 때 비해서 화상이라든가 홍반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 50이란 안 발랐을 때 비해서 홍반이 생길 때까지 50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이게 98%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 지수 100을 사용한다면 99%의 차단 효과가 있죠. 1%의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실 때는 차단 지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을 바르시고, 만약에 땀을 흘린다거나 수영을 한다던가 했을 때 씻겨져 나가는 자외선 차단제를 감안하셔서 자주 바르시는 게 더 중요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반증은 피부색이 탈색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부 모형에서 한번 보시면은 피부의 기저층에 멜라닌 세포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이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게 되면은 피부는 정상이지만 그 부위의 피부색이 없어지는 그런 질환이 백반증이죠. 이런 멜라닌 세포가 왜 파괴되느냐? 이 멜라닌 세포를 포함하는 우리 몸 전체가 병이 들었을 때, 약해졌을 때, 또 영양의 불균형이 왔을 때 멜라닌 세포가 좀 약한 상태가 되고,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이 멜라닌 세포에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약한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세포가 병이 들면 그때는 이 병든 세포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면역 세포를 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없앰으로써 그 부위에 병든 멜라닌 세포를 제거해서 나타나는 탈색 현상이 백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백반증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자외선도 이제 그 백반증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름철에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피부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백반증을 발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고, 또한 자외선 자체는 사실 피부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백반증이 발병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낚시를 너무 좋아하신다거나 등반가 분들 중에 얼굴이나 이제 손등 이런데 백반증이 생겼을 때는 이게 자외선이 원인이었구나 하고 저희가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반증의 원인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라든가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외부 인자가 작동을 해서 이제 백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마에 백반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제 운동하고 뭐 벨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떼미시는 분들 보면은 복부라든가 가슴 이런 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마찰을 주는 체중 감량기기가 접촉하는 부위에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어서 필요 없는 자극은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토피라든가 화상, 이런 습진이나 피부에 상처를 주는 것도 백반증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의 이제 치료를 저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전 항상 강조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일단 없어진 색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더 막기 위해서는 영양에 대한 것을 저는 많이 강조하는데요.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 식품을 골고루 먹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항산화 식품 성분의 대표적인 비타민 C
같은 것을 과량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비타민C의 과량 복용이 오히려 백반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식품을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나빠지는 거니까 스테로이드라든가 또는 항염 작용을 하는 낮은 용량의 항생제, 비스테로이드 계열성의 항염증 연고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역시 백반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반증이 이제 진행을 막고 또 환자분이 노력을 함으로써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몸 컨디션을 또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는 너무너무 몸에 좋지 않고 백반증에 나쁘기 때문에 꼭 금연해 주실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백반증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되돌리기 위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대표적인 것은 뭐 엑시모 레이저를 포함한 광선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선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피부 밑에 잠자고 있는 이제 멜라노 세포를 깨워서 피부색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효과가 빨리 나타나진 않고요. 10회, 20회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노출부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엑시머 레이저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몸통에 있을 때는 자외선 치료를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다면 수술적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백반증은 난치성 질환이지만 미용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사회 적응이 어렵다, 우울하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생활 조절을 잘하고 악화 요인을 잘 관리하면 진행은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피부색이 검은 분이 아니라면 피부색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도포제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하면 미용적으로 상당히 모르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백반증 환자한테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충 보면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백반증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은 우리 환자분들의 피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100% 낫지 않더라도 의사하고 잘 협조해서 호전을 시켜가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또 좋은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